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인의 신장은 1979년에 남자 평균으로 171.46cm였는데 2014년 남자 평균 170cm로 오히려 신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도록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거의 변화 없이 171cm대로 성장은 계속 멈춘 듯한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의 평균 키가 작은 것은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문화는 675년 육식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무려 1200년간 고기를 섭취하지 않아 고기를 먹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영향은 이유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이유식표를 보실게요. 보시면 5개월에 빵을 먹도록 되어 있고요. 우동과 소면을 7개월에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되어서야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쌀이나 찹쌀 미음 다음으로 제일 먼저 소고기를 섭취하도록 해 소고기 미음으로 시작해 성인식을 먹을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소고기를 섭취해서 아기들에게 부족한 철분을 보충하도록 권장한다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는 12개월 전까지는 우동이나 면 등의 밀가루는 먹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빵이나 밀가루 등의 섭취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동이나 소면을 으깨어서 이유식으로 많이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잘 먹이는 것에 열심인 한국 엄마들에게 12개월도 안 된 아기의 이유식으로 빵이나 우동 으깬 것을 준다고 하면 기겁하실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일본의 급식에서도 빵이 자주 나오고 고기 반찬도 없이 인스턴트 햄이나 절임 야채 조금 나오는 급식을 본다면 더 기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랍스터가 급식으로도 나온다는데 일본은 이 정도 수준이 정말 잘 나온 모범 급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마저도 나오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는 일본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고기 섭취를 멀리하고 빵이나 면 등을 많이 먹고 성장하다가 급식에서조차 부실하게 먹고 또 빵이나 면 등을 자주 먹는 식단으로 일본의 영양 불균형이 30년 넘게 이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의 평균 신장이 작은 것에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문화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일본 국민들의 가난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어 제대로 잘 먹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워낙에 가난해서 먹는 것이 부실하고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이어져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 하나 보실게요. 일본의 셀러리맨의 연수입 1980년대 수준으로 하락. 일본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은 1980년대 수준으로 하락해 일본 사회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4,566만 명의 직장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직장인의 연봉은 평균 409만엔으로 2010년 대비 3만엔 내려갔고 하강폭은 0.7%로 역대 최고였던 1997년 467만엔에서 58만엔 감소했다. 그중 연소득 200만엔 이하의 사람이 1,069만 명으로 23.4%를 차지해 2010년보다 24.1만 명 증가했다. 연소득 1,000만엔 이상인 사람은 178만 명으로 전체의 3.9%에서 2010년부터 3.2만 명 증가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기사가 끝났는데요. 이 기사가 2012년도의 기사입니다. 역대 최고 연봉을 기록했을 때가 1997년 467만엔이라는데 2019년 연봉은 436만엔으로 오히려 20년 전보다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1979년에 남자 평균 신장이 171.46cm에서 2014년 남자 평균 신장이 170cm로 줄어든 키와 함께 연봉도 줄어들게 된 일본인데요. 경제 순위가 높다고 일본 국민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이세요. 한국이 일본의 연봉도 뛰어넘었고 생활 수준도 훨씬 한국이 풍요롭습니다. 식생활도 사실 일본이 후진국보다도 부실하게 먹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과일이나 고기 가격이라도 저렴한데 일본의 야채나 과일의 가격은 정말 황당한 수준으로 사악합니다.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삼겹살과 구워 먹을 마늘을 사려고 슈퍼에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늘 한 쪽이 300엔이나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를 보니 일본산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일본산을 피하기 때문에 옆에 저렴한 100엔짜리 중국산 마늘을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1,500원에 중국산 마늘 한 쪽은 알맹이도 작고 볼품없는 마늘이었지만 차마 일본산 마늘 한 쪽에 4,000원을 내고 사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일본의 4인 가족 평균 식비는 78,898엔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2019년 4인 가족 한 달 평균 식비는 138만 8,162원으로 대략 일본
일본이 80만원, 한국이 140만원이라는 것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연봉이 더 높기는 하지만 한국의 평균 식비에 비해 일본의 평균 식비가 너무 턱없이 낮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야채나 과일이 비싼 일본의 물가를 생각하면 4인 가족의 80만원 정도의 식비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먹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금액에는 외식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외식 비용이 비싸서 거의 전 국민이 외식을 자제하는 국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비싼 외식비까지 포함해서도 한국보다 훨씬 낮은 식비라면 대체 얼마나 부실하게 먹는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직장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라고 그다지 푸짐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일본인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보통 단무지나 우메보시를 반찬으로 먹고 인스턴트 햄이나 돈가스를 구운 반찬이 있으면 그나마 잘 싸운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또 카레를 도시락으로 넣는다면 그건 최고라고, 정말 좋은 도시락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들은 황당한 도시락 이야기로는 제 지인의 직장인 동료가 막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앞으로는 점심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하길래 신혼부부의 도시락이 궁금해서 무엇을 먹는지 보았는데 국도 없이 그냥 밥에 간장만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밥에 간장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마 계란이라도 하나 있었겠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확실히 봤다고 밥에 간장만 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서 아내가 간장만 뿌려진 도시락을 싸준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것 같다고 농담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30년 동안 키와 연봉이 마이너스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키 순위로 아시아 1위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보다 모든 순위에서 크게 앞섰고요. 생활의 풍요도 순위도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신장과 평균 연봉이 거의 성장 없이 오히려 줄어든 일본. 환율의 영향으로 경제 순위가 높다는 것 하나로 조금이라도 일본을 동경하고 계시나요? 한국이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국민들은 후진국보다도 못 먹고 가난하고 빈곤해서 외식과 여행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평균 신장이 30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허상에 갇혀 제대로 된 일본을 보지 못하는 우물안 속 사람들은 일본인들 뿐입니다. 폐쇄된 일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데 우리는 제대로 된 일본의 진실을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일본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